자, 글로벌 시장 움직임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이번 한 주 또 어디로 갈지 봅니다. 스페인 문제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변동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네, 지난주 미 증시 일단 주간 단위로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락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부터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인데요. CNN 머니의 이번 주 주간 전망 기사 한번 보실까요? 일단 지난 열흘간 다우지수 흐름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은요. 보시는 대로 이때가 QE3 발표한 시점인데요. QE3 발표 후 한번 뚜렷하게 이렇게 레벨업 한번 된 후 지난주에는 이런 상승분이 쭉 수렴되는 과정을 겪었고, 기술적으로는 이걸 횡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QE3라는 이 대형 호재는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으니까 보시는 대로 조금 올라갈만 하면은 차익 실현으로 계속 발목이 잡혔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반대로 한번 맘먹고 조정을 받은 후에는 이 QE3라는 대형 호재가 거의 지금 하방 경직성 재료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은 후 어김없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반등이 확인되고 있었고, 이런 지금 과정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제목에 보신 대로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다시 유럽과 미 경제 지표로 쏠릴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QE3는 당연히 시장에는 좀 호재지만 이것이 보너스 혹은 선물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변 여건이 더 이상 여기서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럴 경우 오히려 이런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가 이 현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 또 한번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해둬야 될 지표들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QE3가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제 지표가 만약에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실에 비해서 이런 ECB와 연준 조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갑자기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이번 주 미국에는 여러 주택, 소비 그리고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지난 수정치 1.5%보다 오른 1.7%로 상향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미국이라는 전 세계 경제에 키를 주고 있는 나라 GDP가 1% 중반이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기대를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QE3가 진짜 이게 나올만 하니까 나왔겠구나, 이런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유로존 관련 이슈도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한동안 잊고 있던 유로존 문제가 이번 주 다시 수면 위로 고개를 듭니다. 스페인은 오늘 금요일 내년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여기는 추가 긴축이 과연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에 따라서 스페인 구제금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근데 이 스페인 구제금융이라는 요 재료는요, 어떤 때는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시장이 호재로 취급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리스에 이어서 구제금융 도미노가 또다시 시작된다,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러면서 또 악재로 취급할 때도 있고, 거의 복불복의 아주 위험천만한 재료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좀 미리 좀 경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 전문가 단기, 중기 전망까지 한 편씩 들어보시죠. 먼저 셰퍼스 인베스트먼트 측의 의견인데요. QE3 발표 후 시장의 관심은 다시 그 전으로 복귀를 했다. 이 대상이 바로 유로존 부채 문제와 미 경제 지표라면서 마침 이번 주 다양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주 증시는 변동성의 한 주를 보낼 것이다. 저런 지표들에 대한, 그리고 유로존 부채 문제에 대한 시장의 리액션에 따라서 변동성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다음 락웰 글로벌 캐피탈 측의 의견입니다. 자신의 견해로는 시장이 다소간 조정이 임박했다, 무르익었다. 근데 어떤 조정이든 그 폭은 깊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QE3라는 지지가 워낙 강력하니까 오히려 이런 조정은 저가 매수를 불러들이기에 충분하고, 조정이라야 봤자 횡보 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가 바로 미 경제 지표다, 이번 주에.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한 2에서 4% 정도 폭의 마이너스를 전망한다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 경제지표 한번 주의 깊게 볼게요. 자, 다음 이제 유럽 쪽의 상황을 미리 보기로 한번 이번 주 주간 전망 봐야 되는데요. 유로존에 만약에 갑작스러운 돌발 악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글쎄요, 우리 추석을 안락하게 보내게 해줄 유럽에도 뭔가 하방 경직성에 해당되는 이슈가 있나 한번 막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데르슈피겔지 주간판 보시겠습니다. 사실 지난 독일 재무부 장관의 ESM 합헌 판결 지지 선언에서부터 최근 여러 단독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독일의 슈피겔지 주말판이죠. 유로존 정상들은 현재 ESM을 이머전시, 그러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5천억 유로 규모의 이 규모를 4배인 2조 달러까지 화끈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상시는 만약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재정이 악화되면서 이것이 유로존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진짜 저런 시나리오를 갖다 현실화된다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비상조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금액도 저렇게 충분하게 따라서 ESM 구성이 가동이 시작되는 10월 8일 전에 이 논의는 완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로존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표 두 개를 좀 보실 텐데요. 다우 이론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다우 운송지수가 다우 지수를 선행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지금 함께 화면을 보시면은요. 오히려 QE3 발표 이후 다우 운송지수는 이렇게 조기에 팍 꺾여버리면서 다우 지수의 조정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다우 이론의 착안한 해석입니다. 물론 이 다우 이론이 워낙 오래된 것이고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지나면서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요. 기존의 경제나 주식 이론 절반 정도는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좀 최근에 유동성이라든가 경제 주변 여건이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신경을 쓸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다음 보시죠. 지난 삼성전자와 애플 배심원 판결 즈음에서 왜 롱숏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애플 사면 삼성전자 숏치고 또 반대로 하고 이렇게 역동조화에 집중했던 분들이 많았고 저도 좀 잠깐 그랬었는데 9월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 QE3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륙을 한 뒤로는 지금 보시는 애플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도 함께 유동성 파도에 동행을 하면서 동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애플 주가를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코스피의 조정 타이밍을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셨고 지난 금요일 아주 소폭 약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글쎄 우리나라 증시 반등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까지 보시죠.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플러스 반등 그리고 미증시는 소폭 내렸지만 주간 단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 더하거나 뺄 만한 것 없이 중립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명절 주간 증시는 항상 한산하고요. 또 특별히 강한 적도 없었으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대신 이렇게 맘 편히 추석 기대하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서 보신 유럽발 이슈나 미 경제지표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은 이걸 추석 연휴 지나고 또 한 번에 시장에 반영한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기로 하죠. 어쨌든 외국인들의 투심은 지난주 반등보다는 약간 아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나우 모두 전해드렸습니다.